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나요?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과 민법을 같이 할 올리죠. 데시벨이 중간으로 했는데 마이크가 되게 크다. 데시벨을 줄여야겠다. 지금 좀. 자, 민법 과목을 맡게 된 제 이름은 윤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 과목이 있고 2차 과목이 있죠. 오리엔테이션 이미 다른 교수님한테 들으셨죠? 간단히 할게요. 1차가 부동산 학개론. 그 다음에 민법이 있죠. 학개론하고 민법 그래요. 1차 두 과목.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공법, 공시법, 세법을 한 과목으로 공시세법. 이렇게 해서 1차 두 과목, 2차 세 과목 있죠. 다 법이죠.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 세법. 학개론만 법이 아니고 나머지 5과목 중 4과목은 다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이제 업무를 하는데 이런 법이 필요하다 해서 시험 과목에 법 과목을 많이 넣었어요. 근데 문제는 법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때 처음 좀 법 과목을 만나게 되는데 이 법 과목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읽어도 뭔 소린지도 모르고 참 어렵습니다. 막상 공인중개사 시험이 별거 아니겠지, 몇 달 하면 되겠지 하고 진입을 했는데 막상 공부해 보니까 장난이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시험에 합격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돼서 또 몇 년씩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꽤 돼요. 그러면 일단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일단 법을 정복을 해야겠죠. 법. 2차 과목은 뭐 3개가 다 법이니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공법, 공시세법. 그러면 2차 과목에 이 3가지 법, 그 다음에 1차 과목에 있는 민법. 일단 민법을 잘해야 돼요. 민법이 가장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이 잘 되고 1차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나중에 이제 여름 되면 2차 과목에 매진을 하는 거예요. 5월달, 7월달 됐는데도 1차 점수가 잘 안 나와.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2차에 몰입을 못 해요. 그러면은, 올해는 1차만 해야겠다. 이제 나중에 7월, 8월 되면 이제 그런 분들이 꼭 생겨요. 내년 우리가 이제 35회 시험인데 35회 시험에서 우리가 동차로 나가버리려면 일단은 1차 점수가 어느 정도 7월까지는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2차에 전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때까지는 초반부에는 민법에 집중합니다. 민법. 그러니까 민법을 잘하면 2차 법 과목을 조금은 더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대신 그러면 나는 당분간 민법만 해야 되겠다.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은 나중에 해야겠다. 내년 뭐 3월 넘어서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러면 늦어요. 이걸 2차 과목을 너무 늦게 시작하면 또 늦어. 그럼 동차 내년에 붙는데 또 방해가 돼요. 어떻게 하시느냐? 수업은 다 듣고 가장 오늘 배웠던 내용 중요한 것은 복습을 해야 돼요. 수업 듣고 중요한 것만 살짝 복습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민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만 해서도 안 되고 같이 똑같은 비중으로 해서도 안 되고 민법을 비중을 좀 살려서 당분간은 하셔야 돼요. 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뭐 꽈락 없이 4점 이상 전제로 평균 60점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합격이에요. 자, 올해 34회. 여러분들이 볼 것은 내년 35회예요. 내년 35회.
그러면 올해 34의 기출이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시험은 5개 지문이 나오죠? 오지선다.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이에요. 오지선다. 주관식 시험 아니고. 그럼 지문이 몇 개가 나와요? 5개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5개 지문 중에서 다음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라 하면은 지문을 읽고 맞아. 그럼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푸실 때 꼭 이렇게 해요. 1번 지문을 읽고 OX 싸움이에요.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은 OX 싸움인 거 알죠? 이 지문을 읽고 맞아.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지문을 읽었어. OX를 못 골라요. 그러면 물음표를 하는 거예요. OX가 안 골라지면 읽었는데 OX가 안 골라졌다고 해서 거기서 계속 2번 읽고 3번 읽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읽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반드시 물음표를 하는 거예요. 자, 3번. 맞아. 그럼 아직도 답이 안 나왔어요. 다음 중 뭘 물었어요 지금?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라겠죠? 맞아, 몰라, 맞아. 아직 답이 안 나왔어. 자, 4번. 안타깝게 또 모르는 지문이야. OX를 못 골랐어. 그러면 여기서 헤매지 말고 오는 거야. 5번. 읽었어. 아하. 네가 있다로 끝나야 되는데 할 수 없다로 끝났구나. 그러면 틀렸죠? 틀린 부분. 마지막. 있다로 끝나야 되는데 없다로 끝났으니까 여기에 사선을 딱 긋는 거야. 너 틀렸어. 정답. 앞으로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중간에 모르는 지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모든 기출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반드시 모르는 지문을 출제를 해요. 거기서 헤매면 안 돼요. 모르는 지문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정답 지문. 이걸 정답 지문이라고 해요. 정답이 나온 지문. 이 정답 지문에서 너 틀렸어. 정답 5번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5번을 읽었는데도 또 OX를 못 골랐어.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한다? 문제에 동그라미 하고 다음 2번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내가 못 고른 문제는 헤매면 안 돼요. 바로 동그라미 하고 2번. 그런 식으로 40문제, 1차 80문제죠? 그걸 쭉 가야 돼요. 여기서 모르는 지문에 시간을 허비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틀린 부분에 사선을 그어야 확실히 얘 틀렸다. 그걸 내가 정확히 할 때만 사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 꼭 이 습관대로 문제를 푸시길 바래요. 모든 과목. 맞아? O. 모르겠는데? 물음표. 틀렸어? 틀린 부분에 사선. 보통 민법은 지문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 경우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로 끝나요. 왜? 민법은 실체법이에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이 경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소수로를 장난을 쳐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유효냐 무효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디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있다 없다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문제 푸실 때 맞으면 오 잘 모르겠어 물음표. 틀린 부분은 틀린 부분의 사선을 내가 그을 수 있을 때 이 지문이 온전히 내게 된 상태인 거예요. 긴가민가에 무조건 물음표예요. 확실히 OX를 모르겠어. 무조건 물음표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야 뭐 나중에 풀겠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 모의고사 풀 때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해놓으면 정말 도움돼요. 자, 그러면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은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음 설명 중 두 번째 유형은 뭘까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도 묻겠죠. 그러면 옳은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1번 너 틀렸어. 2번 읽었어. 너도 틀렸어. 3번 모르겠어. 4번 모르겠어. 5번 맞네. 마지막에 똑같지. 그러면 얘가 정답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이 문제하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문제 두 개 중 어느 쪽이 우리 입장에서 더 쉽다 어렵다.
왼쪽이 더 좀 편할까요? 오른쪽 옳은 걸 물은 게 좀 편할까? 어떤 게 더 편할까? 틀린 걸 물은 게 조금 쉬울까? 옳은 걸 물은 게 조금 쉬울까요? 틀린 걸 물은 게 쉬운 문제예요. 왜? 우리는 계속 옳은 내용 공부하죠?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 4개 나오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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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게 편해요. 근데 장난을 쳐놓잖아요. 옳은 지문을 X지문, 저는 이제 장난을 쳤다고요. 이딴 데 없다로 바꿔놓고 없단 데 있다로 바꿔놓고 이 틀린 지문이 더 어려워요. 내가 틀린 부분을 찾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은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옳은 것은 두 문제 유형 중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문제 속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 틀린 걸 물은 게 많이 나오길 원해요? 다음 중 옳은 걸 물은 게 많이 나오는 걸 원해요. 우리는. 틀린 것을 이게 물은 게 많이 나오기를 우리는 원해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얘보다는 더 편하니까. 자, 그러면 34회 얼마 전에 엊그저께 봤죠? 올해 34회 기출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 우리 모든 과목은 문제가 몇 문제예요? 40문제예요. 40문제. 40문제 오지선다 객관식이에요. 그러면 40문제 중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자는, 어디에 연결이 틀린 것은 단답형. 그 다음 이 세 개를 모두 모아놓은 게 박스 문제라고 해요. 박스 문제는 박스를 놓고 안에 기역지문, 니은지문, 디귿지문 세 개를 놔요. 그래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이런 박스. 다음 설명 중 틀린 걸 모두 골라라. 여기에 해당하는 놈을 모두 골라라. 이 세 가지 문제 유형이 혼합된 게 박스 문제예요.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게 박스 문제인데 읽었어. 너 틀렸어. 그러면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기역 2번 니은 3번 기역 니은 4번 기역 디귿 5번 기역 니은 디귿. 박스 문제 지문이 이렇게 오지선다. 그러면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기역 너 틀렸어. 그러면 기억을 제끼는 거야. 너 날라가, 너 날라가. 아이고 뭐야 다 날라갔네. 정답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디귿이다. 그러면 아니지. 여기를 디귿으로 바꿔야지. 니은으로 하고 니은 디귿으로 할게요. 그러면 1번, 4번, 5번은 날려보냈죠? 그러면 답은 2번하고 3번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니은을 보는 거예요. 니은 읽었어요. 원래 옳은 설명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5하고 니은 들어간 거 찾아. 아, 이렇게 내면 안 되지. 얘는 편의상 거예요. 그래서 디귿하면 정답 나와버렸어요. 그럼 디귿을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디귿은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박스 문제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모두 골라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제끼고 포함하고 3개 중 지문 2개만 알면 정답이 나오는 게 박스 문제 80%예요. 그런데 약 20% 정도는 박스 문제 20% 정도는 이 3개를 모두 알아야 돼. 기억 날리고 니은 맞아. 근데 답이 없어요. 중복돼. 요렇게. 니은하고 니은 디귿. 그러면 디귿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을 읽었는데 너 X야. 그러면 2번이 답인 거고 디귿을 읽었는데 너 맞아. 맞은 설명이야. 그러면 옳은 거 골라야 돼. 니은 디귿이 들어간 3번이 정답. 이걸 박스형 문제라고 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박스 문제가 31회까지는 한 5문제, 6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3년 전 32회, 33회, 올해 34회. 이때부터 박스 문제가 9문제, 작년 15문제로 나왔어요. 그전에는 5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30년 동안. 이상하게 3년 전부터 박스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교수들이 담합을 했나 봐요. 모든 과목 교수들이 박스 문제를 많이 내자.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박스 문제가 어려워요. 왜?
재수 없으면 3개 다 알아야 정답이 나오거든. 3개 다. 그러면 오지선다. 틀린 걸 물었고 옳은 걸 물으면 5개 중 몇 개만 알면 돼? 하나만 알면 돼요. 틀린 거 하나, 옳은 거 하나만 알면 되는데 왜 박스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느냐? 재수 없으면 3개를 다 알아야 돼. 난이도 상 박스 문제는. 그래서 박스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워요. 이렇게 제끼고 하면 2개만 알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3개까지 알아야 한 문제를 맞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하지만 공부하면 괜찮아요. 대신 지문을 보통 3개를 내줘요. 오지 5개 지문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어떻게 나왔느냐? 틀린 걸 물은 게 40은 지금 안 되는데. 자, 40문제 중 자, 봐요. 틀린 걸 물은 게 몇 개? 18개. 많이 나온 거예요. 옳은 걸 물은 게 8개. 어디에 해당하는 것은 2개. 그 다음, 이 3개 모두가 짬뽕된 틀린 걸 모두 고르시오.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박스 문제는 몇 문제 났어요? 12개. 그럼 작년에는 몇 개 났다고 했어요? 15개 나왔는데 3개가 준 거죠. 그 다음, 작년에는, 자, 작년 33회, 올해 34회. 올해가 더 어려웠을까요? 올해가 더 조금은 쉬웠을까요?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쉬웠어요. 작년이 올해보다는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올해 시험이 쉬운 건 아니야. 작년보다는 살짝 쉬웠다는 얘기지. 요즘은 시험이 예전같이 쉽지 않아요. 31회부터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민법 난이도가. 31회. 몇 년 전이죠? 그때부터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31회, 32회, 33회, 올해 34회. 전반적으로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예전 10회, 20회 그때 시험하고 달라요.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그래도 작년 33회보다는 34회 민법이 조금은 쉬웠다. 그런 평이 들어요. 왜 그랬느냐? 작년에는 33회 때 옳은 게 15개나 내버렸어요. 미치지. 틀린 게 6개야. 그럼 시험 보면서 제가 얘기했죠. 옳은 걸 물은 문제는 틀린 거 다 제껴야 돼. 시간도 오래 걸리고 틀린 거 제끼는 게 어렵다겠죠. 그래서 작년이 옳은 걸 물은 게 틀린 걸 물은 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작년 시험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박스 문제도 우리 몇 개 나왔어? 15개나 나왔지. 미친 거지. 그 작년에 죽었어요. 시험 보고 나서 옳은 것도 너무 많지. 박스 문제도 15개나 나왔지. 그래서 작년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한 거예요. 33회가. 작년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올해 시험은 살짝은 지그재그로 가요. 작년이 어려우면 올해 살짝 쉽고. 아이고 여러분들은 큰일 났어. 그러면 내년은 여러분들이 볼 35회는 올해보다 어려워져요. 민법 기준으로. 과목별로 공법이 작년에 어려웠어요. 올해는 어떻게 들었어? 조금은 쉬웠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 식으로 전해가 어려우면 다음에는 살짝 쉽게 내고 올해가 조금 평이하면 다음에는 어렵게 내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은 작년보다 올해가 어려웠다고요. 그러면 중개사법은 내년에 올해보다는 조금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난이도를 조절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34회는 작년 33회보다는 조금은 쉬웠지만 그래도 어렵다. 그래도 어렵다. 그 다음 우리 평균 점수인 60점, 과락 점수인 40점, 80점, 100점. 우리는 60점 이상을 넘겨야 됩니다. 합격 점수인. 그러면 80점 이상, 개수로 따지면 32개예요. 32개. 40문제 중 32개 이상 맞히면 8점 이상이고 60점 몇 개일까요? 24개예요. 절반이 20개에서 4개를 더 맞히면 평균 60점이 돼요. 그럼 모든 과목은 난이도가 있는데 40문제 중 난이도 상위 80점 이상 문제를 난이도 상이에요. 그 다음 40점에서 80점 여기 영역이 난이도 중이에요. 40점 이하 점수 난이도 하예요. 자, 올해 시험의 특성. 난이도 상 문제가 꽤 어려웠어요. 완전히 어려웠어. 그래서 이쪽이 그래도 하가 딱
딱 답이 떨어진 게가 많아서 조금 쉽게 느껴졌지, 난이도상 8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진짜. 모든 시험은 난이도 상중하 40문제를 배치해요. 그래서 항상 난이도상은 6개에서 8개, 평균 이렇게 잡아요. 8점 이상에 해당되는. 6개에서 8개 정도는 틀리라고 내요. 출제위원이. 틀려? 그러니까 어렵지. 공부를 내가 1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6개에서 8개는 못 맞춥니다. 수험생의 90%가. 8점 이상 넘은 사람들은 20%가 안 돼. 합격생 중에서. 그래서 난이도상 8문제는 틀리라고 냈으니까 틀려줘야 돼요. 문제는 우리는 맞힐 문제는 맞춰야 돼.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면 40점대 점수는 무조건 맞춰요. 1년 동안 공부했는데 40점도 못 맞을까? 아니에요. 40점 무조건 맞추고요. 50점까지도 무조건 맞춰요. 공부하면. 문제는 이놈이야. 60점. 60점을 넘기가 힘들어. 70점을 넘기가 힘들어. 즉 여기 싸우면 60점, 70점 여기 싸우면 60점을 넘기는 거. 50점 이하로는 1년 동안 어느 정도만 하면 누구나 맞춰요. 누구나. 근데 60점을 넘고 이게 힘들어요. 7점을 넘고. 우리 목표는 민법 7점대 맞는 거예요. 7점대. 난이도 상만 틀리고 1년 동안 저만 따라오시면 80점대도 맞출 수 있지만 필요 없고 70점대 맞춥니다. 민법이 7점 나오면 1차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1차는 무조건 합격이지. 민법이 7점대 나오는데 학교론이 괄학이 나오겠어요? 그 사람이? 안 나와요. 점수 갭은 과목 대 과목의 갭은 10점에서 20점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민법이 7점이 나오면 학교론은 아무리 못해도 5점은 맞춘다. 학교론이 10점 나오면 민법도 2점 이하로는 갭이 안 벌어져요. 그게 공부이기 때문에,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을 60점대 후반, 70점대 초반 이렇게만 맞으면 무조건 1차는 붙습니다. 1차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60점대, 70점대 점수를 맞히게 저는 1년 동안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70점대 맞춥니다. 그 다음 또 문제형이 있어요. 사례 문제라는 게 있어. 민법은 사례. 사례가 뭘까요? 사례. 갑을 병으로 나와요. 문제가 갑은 을에게 팔았다. 을은 병에게 팔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사례형으로 나온 문제를 사례 문제라고 해요. 이 문제는 통상 10개에서 14개까지 해마다 나와요. 10개에서 14개. 올해 평균 12개 정확히 나왔어요. 정확히. 사례 문제는 이론이 되면 어차피 사례 문제는 풀리게 돼 있어요. 이론이 문제지. 단, 이론 문제가 더 쉬울까요? 사례 문제가 여러분한테 더 쉬울까요? 사례 문제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례 문제는 무조건 난이도 60점 이상에 속해요. 사례 문제는 무조건 아무리 쉽게 내도 난이도 60점 이상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사례 문제를 잡아야 돼요. 사례 문제는 난이도 6점 이상, 즉 중에서 중상, 그 다음 난이도 상까지 얘들이 사례 문제가 난이도 이렇게 분포시켜줘요. 그래서 사례 문제는 별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론으로 하고 나중에 이론으로 사례도 푸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갑을병으로 강의를 해요. 갑을병으로. 그러니까 익숙해집니다. 사례 문제는 별도로 뭐 나중에 딱 사례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요. 그런 건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 첫 기출. 해마다 모든 과목은 34년 동안 나오지 않은 첫 기출 지문이 등장합니다. 첫 기출 지문을 만났어요. 나 공부 무지 잘해서 동영 모의고사 막 나 1등이고 맨날 모의고사 보면은 90점 이상 나왔는데도 이런 사람 또 물음표 나와요. 왜? 그동안 접해보지 않은 교과서에 없는 지문이야. 또 응용 지문. 첫 기출, 모르는 지문은 반드시 나와요. 모든 과목 마찬가지. 그러면 얼마 비중으로 나오느냐? 10%예요. 지문이 몇 개 나왔어요? 올해 34회 때 21지문. 작년도 21지문 나왔어. 제가 200개 지문. 40문제면 4, 5. 지문이 몇 개예요? 40문제면? 지문은 200개예요. 200개. 박스 문제가 5개가 아닌 3개니까 줄여서 180지문쯤 돼요. 40문제 중. 그러면 200개로 할게요. 200개 중 첫 기출, 처음 만나는 지문이 몇 개 나왔어요? 21개. 그러면 200개에서 20개면 몇 프로예요? 10% 나와요.
200개 지문. 200개 지문에 10%. 문제로 따지면 20개니까 4문제예요. 4문제. 4문제밖에 안 돼요. 그 다음 이 지문은 모든 40문제에 흩뿌려져 있어요. 1번부터 10번에 첫 기출 지문이 한 2개, 11번부터 20번까지가 한 5개, 그런 식으로 흩뿌려져 있으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읽었는데 물음표 나오는 거, 이걸 아무리 공부했어도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시험 우리 합격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첫 기출 모르는 지문 절대 영향 안 미쳐요. 절대로. 그러니까 첫 기출 모르는 지문 때문에 공부량을 늘리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 해마다 나와. 내가 공부 100% 해도 처음 만나는 지문 누구나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절대 양을 늘릴 필요가 없고요. 처음 만나는 지문, 교과서에 없는 지문 또는 응용하는 지문, 이런 건 내 합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 모든 시험은 기출 싸움이에요. 기출. 이미 출제된 기출 문제 있죠? 기출 문제 싸움이에요. 기출 문제에서 몇 프로 나와요? 우리 시험에 90% 나와요. 90%. 시험 보고 자유 게시판에 보면 그래요. 아, 역시 시험은 막 외워서는 안 돼. 나 기출 달달 했는데 역시 안 돼. 요즘은 기출로 안 풀려. 시험이 어려져. 아니에요. 기출로 다 돼요. 모든 과목. 공법 빼놓고. 공법은 첫 기출이 약 20% 넘게 나와버리니까. 그 외에 학개론이든 민법이든 중개사법이든 공시사법이든 그동안 34년 동안 모인 기출을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못 벗어나요. 이 기출 문제도 너무 많아.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한 거, 이런 흘러간 것들 있죠? 안 중요한 것들. 그런 건 안 해요. 기출 문제도.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 기출 문제 중 3번 이상 나오고 5번 이상 나오고 어느 한 놈은 12번도 나오고 어느 한 놈은 27번 나왔어. 기성 조건, 해제 조건. 이거 27번 나왔어. 이와 같이 3번 이상, 5번 이상, 10번 이상 나온 놈들 왜 자주 나오겠어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이 내용들을 1년 동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60점 넘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 귀퉁이 내용, 어려운 내용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잘 나오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별 3개를 여러분들한테 박을 하고요. 별 3개. 별 3개만 하면 6점 넘어요. 진짜예요. 제가 별 3개. 더 중요하다. 막 10번 넘게 나왔다. 그러면 왕별. 이렇게 박을 하고. 별 3개보다 더 중요한 게 별 큰 놈. 왕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별 3개하고 왕별은 무슨 수가 있어도 1년 동안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난이도상은 틀리면 되니까 문제에 동그라미하고 다음 문제로 가버리면 되니까 읽고 어려워 버려버려. 8문제 버려버리고 나머지 32문제 여기에서 별 3개 왕별에서 정답 지문이 다 박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별 3개 왕별이 작다 많다. 많다. 이것도 많다. 이것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다 못한다. 별 3개 왕별도. 별 없는 것도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확인해야 되고. 하지만 별 3개 왕별한 것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 지문이 보여. 5개 중 한두 개 몰라도 중요한데 정답 지문 박아요. 출제위원은 오랜만에 이 공인중개사 민법 출제위원이 되었는데 40문제를 선별해서 고르는 거예요. 지문 200개를 선별해서 골라요. 그중 정답 지문을 중요한 데다 80점까지는 박는 거지 흘러가는 데다 여러분들 엿먹어 수험생들 엿먹어 하면서 이상한 데다 정답 지문 박잖아요. 첫 기출 모르는 지문 이런 건 흘러가지 정답 지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답 지문 나온 건 난이도상에 속하는 2개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그냥 흘러가요. 몰라. 물음표. 정답 지문은 다른 지문에 박혀있다니.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별 3개 왕별 박은 것만큼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 걸로 만든다. 그러면 민법 점수 잘 나와요. 60점대, 70점대, 10점대. 그렇게 나오니까 열심히 하면 돼요. 자, 이제 민법 공부 방법. 시간이 아직은 있죠. 빨리 얘기할게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뭔 강의예요? 변호사 잘렸어요? 그래 질문하지 말아요. 저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일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강의가 좋아서 몇 년 전부터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27회 때 변호사 하다가
공인중개사 시험 한번 봐볼까? 해가지고 27회가 2016년이거든요. 그때 제가 서울 로펌에서 변호사 할 때인데, 그때 변호사들 사이에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게 조금 그 분위기가 있었어. 공인중개사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그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 게 이게 제가 이 길로 들어서 버렸네. 그때 제가 동영상을 봤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까지 대학교에 가서 강의했어요. 그때도 15년 동안. 그때 이제 로펌이니까 스트레스 많잖아요. 변호사 스트레스 많아요. 근데 강의하는 게 너무 좋게 보인 거야. 그래, 나 대학 강의 나가지만 공인중개사 시험 그때 난 합격했겠죠. 27회 합격했고 그 후로 제가 이 길로 들어서 버린 거예요. 아, 그래, 내 적성에 맞는 일 하자. 제가 15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변호사를 안 해요. 변호사 휴업 상태. 왜? 휴업 상태에 놓으면 회비 내야 돼. 변호사 회. 되게 비싸요. 1년에 막 100만 원씩 내야 돼. 그래서 휴업을 해야 돼. 휴업을 하고 로펌에서 나왔죠. 퇴직하고 이제 제가 학원에서 민법 과목을 한 거예요. 그럼 5가지 과목 중 저는 무슨 과목을 강의해야 돼요? 민법을 해야지. 민법이 제일 어려우니까 기초가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해필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다니까요. 27회 때. 그래서 저도 중개사법 연락이 없고요. 공법, 영도 지역치고 연락이 없고요. 세법, 세율 외웠어요. 공시세법 어려워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장난이 아니구나. 아니 민법이 뭐 사법시험 수준이야. 공인중개사 시험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무슨 놈이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가 이렇게 세냐고. 그러니까 단순히 대충해서는 합격 못해요. 1년 동안 빡세게 해야 돼. 그래야 내년 1년 만에 나가버려요. 대충해서는 몇 년 걸려요. 그래서 2학년 여러분들 시작하신 거 열심히 해버려요. 1년 동안. 자, 그러면 저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남들과 좀 다르겠죠. 서울대생이 과외 잘하듯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 꼭 강의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강의는 잘해요. 공부도 잘해요. 자, 그럼 민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우리 공부 대상은 먼저 법 조문이에요. 제1조부터 몇 조? 법 조문. 법 조문이 기초예요. 법 조문을 우리는 일단 공부해야 돼. 법 조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기본서 받으셨죠? 법 조문 딱 박스에 있어요. 그 법 조문이 1차적으로 우리 공부 대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법 시험은 법 조문만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대법원 판례가 나와요. 법 조문 플러스 대법원 판례가 우리 민법에 나오는 시험 지문들이에요. 그러면 40문제 200개 지문인데 40문제 200개 지문인데 이 200개 지문 중 법 조문하고 대법원 판례 지문이 어느 정도 비율로 나올까요? 조문이 더 많이 나올까요? 대법원 판례가 더 많이 나올까요? 법 조문이 200개 지문 중 법 조문 지문이 더 많다? 대법원 판례 지문이 더 많다? 똑같아요. 50%, 50%. 100개, 100개. 개수로 따지면 평균. 6대4, 6대4 이렇게 10%, 5%, 10%에서 오차는 있지만 평균 제가 다 쉬어봤어요. 한 10년치를 쉬어봤어. 21회부터 30회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지문 개수로 따지면 법 지문 관련 지문이 50%, 대법원 판례 관련 지문이 50%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민법은 판례가 중요하다 그런 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출제 대상은 똑같은데 100개 100개 조문도 연락해야겠네. 일단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판례가 중요하다고 하느냐? 정답 지문은 판례가 70에서 80%예요. 정답 지문. 다음 중 틀린 것 3번이 틀린 지문 나왔죠? 이놈이 판례예요. 1번은 법조문 관련 지문, 2번도 법조문 관련 지문. 근데 3번은 X야. 보니까 대부분 판례예요. 4번 대부분 판례. 즉 정답 지문으로 따지면 대부분 판례가 더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판례가 중요한 거예요.
왜? 판례가 조문보다 어려워요, 쉬워요? 둘 중 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판례가 더 어렵죠. 판례는 읽으면 뭔 소리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려운 판례 지문의 정답 지문이 많이 바뀌어요. 몇 프로? 70에서 80%는 판례 정답 지문이 바뀌어요. 하지만 출제 비중으로 따지면, 지문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하지만 정답 지문율이 판례가 더 많기 때문에 민법은 판례를 공부해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대법원 판례가 결국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먼저 기초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하죠. 법 조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뭔 소린지를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기초에 해당하는 법 조문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입문과정하고 내년 1월, 2월 기본과정에서는 주로 법 조문 위주로 제가 나갈 거예요. 기초를 쌓아야 되니까. 그 다음 중요한 판례는 뭐 1월달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판례는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3월, 4월, 5월, 6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 조문, 사람들이 법 조문을 등한시해요. 대법원 판례만 그렇지 않아요. 법 조문이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대법원 판례도 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도 잘 되고. 두 번째, 공부는 외워야 돼요.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할 수 있게, 아, 이 경우 할 수 있겠구나, 이 경우에는 할 수 없겠구나, 이 결론을 외워야 되겠죠. 그래야 O, X를 고르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 할 수 있다, 이 경우 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이 경우 있다 없다, 며칠 지나면 이것이 이렇게 오고 이것이 위로 가고 막 헷갈리죠. 있다 없다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단순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왜 대법원은 이 경우 할 수 있다고 봤는지, 왜 있다고 봤는지, 이 케이스에서는 대법원은, 지금 대법원 판례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다고 봤는지 이 이유를 통해서 결론을 외울 거예요. 뭘 외우느냐? 이 경우 할 수 있다 없다, 물론 이것도 외워야 되겠지만 먼저 외울 건 왜에 해당되는 이유예요. 이유. 왜 대부분이 이 경우 할 수 있다고 봤는지 그 이유를 외울 거예요. 이유를. 처음 단계에서는 판례의 결론 있다 없다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밑빠진 독이 물 붓게요. 계속 헷갈리고 계속 외워야 돼요. 이유를 외워버립니다. 이유를. 그러면 이 이유를 외우고 그래서 있다고 봤구나, 그래서 없다고 봤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이 결론이 안 헷갈려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힘들지. 왜? 이유까지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이게 결국은 단순 암기, 결론 내오는 공부 방법보다 이게 이겨요. 나중에는 이게 이겨. 그래서 나중에는 민법 점수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정적으로 나와요. 안정적으로. 난이도상 8문제만 틀리고 60점대, 70점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 드릴 거니까 제가 하자는 데만 따라와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외우는 거야. 그러면 이 결론이 내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법학이라는 게, 특히 민법이 2줄짜리 지문, 우리 시험 지문은 2줄에서 3줄까지 나오는데 2줄을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한 번 더 읽어야 돼. 일단은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정확한 이해는 못해도 뭔 말인지는 이해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게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골라내는 게 우리 시험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2줄짜리 지문에는 반드시 중간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뭐라고 한다? 키워드라고 해요. 키워드. 중심 단어가 반드시 있어요. 대법원이 할 수 있다라고 본 이 결론이 나온 중심, 핵을 이루는 중심 단어가 있어요. 이 중심 단어 잡고 있다 없다 이걸 계속 훈련할 거예요. 이걸 중심 단어 잡고. 예를 들면 이건 상관없네. 이건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공부는 2줄짜리 긴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단어 공부예요. 단어 공부. 우리 영어 독해하려면 영어 단어부터 외워야 되죠. 그런 식으로 법 조문은 일단 법 조문은 암기 영역이 강해요. 암기. 덮어놓고 외워야 돼. 왜? 법이 그렇게 규정해 놨으니까. 그래서 법률 행위를 통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법 조문이에요. 등기 해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186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행위,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수인 등기하세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186조라는 법 조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건 법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려면 법이 등기하라고 했어? 그래? 일단 이해를 해야지.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법이 등기하라고 규정을 해놨구나. 그래. 외워야지. 법률 행위 중심 잡고 등기해야. 그러면 이 문장은 두 줄짜리 문장이거든요. 결국 두 줄짜리 문장의 키는 법률 행위 등기해야. 이 두 개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단어 잡고 소수로 등기해야. 이런 식으로 두 줄짜리 문장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키워드가 뭐냐, 이걸 잡아내는 싸움을 앞으로 계속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교재를 읽으면서 이 두 줄짜리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훈련을 자꾸 하세요. 스스로도. 물론 제가 다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항상 키워드가 정말 중요하다. 키워드. 중심 잡고, 제가 그래요. 항상 중심 잡아요. 중심이 뭐예요? 키워드. 그 다음. 결국 우리는 OX를 고르려면 외워야 돼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외워지려면 이해가 잘 될수록 암기가 잘 돼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덮어놓고 외우죠? 금방 까먹어버려. 헷갈리고.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급적. 이 둘짜리 문장이 이 결론이 이유를 알면 이해가 된 거죠. 왜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잘 외워져요. 그래서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돼. 무조건 외워버리면 돼. 이게 최고죠. 근데 무조건 다 외워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내용이 너무 많아요. 민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론, 공법 중 외울 게 얼마나 많아. 민법까지 막 무조건 외운다?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이해가 잘 되면 덜 외워도 OX 골라요. 이해가 잘 될수록.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가급적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두 줄짜리 문장. 특히 기본서 보실 때 먼저 이해하시려고 노력해요. 노력. 저는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분들 있죠? 어려운 파트너. 그러면 그때는 외워요. 그래요. 이해하지 마,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외워버려요. 여러분들 공부하면 분명히 느껴요. 이해가 된 파트는 암기가 잘 되고요. 나중에 기억력도 오래 가고 안 헷갈리는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외웠어. 반드시 바로 까먹어버리고 바로 헷갈려버려요. 며칠만 지나면. 그래서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이해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해가 잘 될수록 암기가 잘 됩니다. 그것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래서 민법이 특히 그래요. 민법은 이해가 안 되면 있다 없다가 얼마 많은데요. 우리 모든 질문 다 소수로가 있다 없다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통해서 이유를 알고 그럼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속 외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를 통해서 암기. 그러면은 내게 됩니다. OX. 자, 소소하게. 제가 이제 PPT도 있고 이렇게 판서도 같이 병행할 건데 제가 이 흑판에 대고 설명할 때는 여기 흑판 설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데 책 보면서 들어야지 그러면 30%는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흑판 대고 설명하거나 PPT 하면은 각자 PPT 설명에 집중해. 공부 잘하려면 집중해야 돼요. 집중. 1시간 집중이 10시간 대충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집중. 여기 나와 3시간, 인문 3시간 동안 집중하는 거예요. 저를 보지 말고 흑판 설명에 집중. 두 번째, 소리내어 읽습니다. 공부 방법이에요. 소리내어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을 처음 공부하면 낯섭니다. 법률 용어라고 하죠. 처음 만났지. 법률 용어. 법학을 처음 보면 낯선 법률 용어들을 만나요. 이걸 익숙해지려면 소리내어 뱉어버려야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이런 단어들을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 이걸 익숙해지려면 자꾸
자꾸 뱉어버려야 돼.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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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익숙해져요.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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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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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속으로 우물우물하지 말고 뱉어버려야 돼요. 소리내어 읽는 것만큼 빨리 익숙해지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소리내어서 몇 번 뱉으세요. 그러면 익숙해지는 게 훨씬 빨라져요. 두 번째. 반드시 진도가 중요하잖아요. 이 두 줄짜리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물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라. 이 두 줄짜리 문장을 방금 책에서 공부했어. 그러면 진도 우리 공부할 게 많잖아요. 페이지 넘겨서 아직도 30페이지 남았어. 오늘 배운 것. 그래서 막 넘기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별 3개요. 이거 별 3개 할 거니까. 그러면 방금 본 두 줄짜리를 고개를 들어요. 되뇌어야 돼. 내가 책을 안 본 상태에서 고개 들고 뱉을 수 있다. 그럼 내게 된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고개 들고 방금 이걸 봤어.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이렇게 곰곰이 되뇌이는 거예요. 이 작업을 반드시 하세요. 방금 본 걸 혼자서 책을 안 본 상태에서 되풀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이 내게 되는 게 훨씬 빨라져요.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죠. 진도 때문에. 그러면 내게 되는 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반드시 진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시간 우리 많죠. 마라톤이 1년 남았어요. 우리 시험.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애우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한번 생각, 음미, 정리 반드시 정리하는 작업을 모든 파트별로 해 나가셔야 돼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200개 지문이 되는 거예요. 500개 지문이 되고. 그래서 하나를 정확히 알자. 하나라도 정확히 알자. 이게 쌓이겠죠? 그러면 하나가 10개가 정확히 알게 되고 2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우리 나온 지문 200개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 강의를 자주 듣습니다. 제 강의 자주 들어요. 앞으로 왔다 갔다 하실 때 출퇴근, 운전하실 때, 전철, 친구 만나러 갈 때, 산책할 때 이어폰 꽂고 무조건 강의 듣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드라마 보지 않습니다. 음악 듣지 않습니다. 보통 음악 듣고 다니잖아요. 강의 듣고 다니세요. 제 강의 듣고 다녀요. 다른 과목도 괜찮아요. 강의를 자주 들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낯선 법률 용어, 이론이 익숙해져요. 익숙해져. 그 다음에 민법은 논리 과목이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꾸 들으면 제 논리가 여러분들한테 흡수가 돼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이 돼. 법조 사람들이 왜 정치를 많이 하는지 알아요? 패널이 많은지 알아요? 직업병이에요. 법조의 우리의 직업병은 논리적이 돼요. 왜? 법학이 논리학이거든요.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말을 잘하게 돼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법조 인사들이 토론에 많이 나오죠. 정치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직업병. 좋은 직업병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자꾸 들으면 일단 낯선 법률 용어가 익숙해질 거고 나의 이 논리가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거고 그러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잘 되면 암기가 잘 된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거 소리내어 읽기, 강의 자주 듣기. 이게 같이 되는 거예요. 산책 나가요. 산책 나가서 이어폰 꽂고 오늘 강의를 듣는 거예요. 혼자 책 보지 마요. 강의 들으면서 책 봐요. 일시정지 누르고 음미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강의는 계속 들어요. 강의 자주 듣는 만큼 좋은 공부가 뭐 없어요. 진짜 자주 들으세요. 설거지할 때도 틀어놓으시고 집에서도 누워서도 틀어놓으시고 계속 들으세요. 10번 듣고 20번 듣고 내가 100번을 들었는데 이 내용이 내게 안 될까? 되겠지. 정말 강조하면 강의 자주 들으세요. 음악 듣지 마세요. 1년 동안. 그럼 합격해요. 내년에 합격합니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산책할 때 뱉어. 법률행위를 통해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등기해요. 이렇게 산책하면서 등기해요. 소리내 뱉어버려. 옆 사람이 운동하다가 깜짝 놀라게 등기해요. 들으면서 따라하시란 얘기요. 이게 같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동안 무조건 저녁 드시고 산책을 갑니다. 1시간 동안. 운동도 되고 강의도 듣고 소리내어 읽고 3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죠. 중간에 아파버린 사람 많아요.
운동하고 강의 들으면서 운동도 하고 밖에 나가서는 둘레길, 산책길 소리 내어 뱉어도 되잖아요. 옆에서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 그래서 자꾸 뱉으면 내게 돼요. 내게. 이걸 계속 반복하면 나도 모르게 외워져 있다니까.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 져 있어. 그냥 읽으면 그래. OX가 골라져 버려요. OX가. 나중에. 그 희한한 경험을 할 거예요. 그 다음 강의를 자주 들으면 시험 볼 때 제 목소리가 들려요. 진짜 제 목소리가 들려. 이따지 교수님 목소리가 들려. 희한해. 모든 사람이 그래요. 어느 분들만 제 강의를 자주 들으신 분들만 제 목소리가 들려. 그러면은 제가 가르쳐주고 있다고 시험 보고 있는데 강의 자주 듣습니다. 소리 내어 뱉어버립니다. 그럼 책상에서 공부하실 때는 한번 잠시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듣고 방금 본 내용을 한번 정리 들어가는 거. 쓰면서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A4지 연습장에 쓰면서 정리, 고개 들고 정리. 처음에 여러분들 고개 들고 정리가 안 돼요. 쓰면서 하세요. 공부는 쓰는 게 소리 내어 뱉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으로 뱉는 거야. 도서관에서는 소리 못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쓰면서 뱉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본 내용, 법률행위통에서는 등기해야 딱 쓰는 거야, 연습장에. 그러면 뱉는 거예요. 손으로 뱉고, 소리 내어 뱉고. 엄청 중요해요. 그럼, 예습 금지. 복습만 열심히. 복습만 합니다. 앞으로 다음 주 진도 나갈 건 미리 예습하지 마세요. 왜? 배우지도 않은 내용, 이 세 개만 할 건데, 양 페이지에서 나머지 이런 것까지 막 다 읽게 돼요. 그래서 예습은 절대 하지 마. 미리 보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 이 기본서 읽어보면 아시겠, 뭔 말인지 진짜 몰라요. 그래서 제 설명을 들어야 이 내용이 이해가 가거든요. 먼저 이해가 되고 복습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모든 과목. 예습하지 마요. 복습만 해도 벅찬 시간이 1년이에요. 이 복습이 쌓이면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오늘 배운 것 그날 딱 가서 복습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복습도 오늘 만약 2페이지가 나갔어요. 그러면 2페이지 내용 중 제가 한 파트가 여기면 여기만 복습하는 거지 하지 않은 내용은 복습하지는 거 아니에요. 기본서는 버릴 게 50%예요. 50%. 이 기본서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본서의 50%는 좀 과장이고 30%는 안 해도 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않은 부분을 복습하지 말기를 원해요. 왜? 효과가 없어.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안 했고 어려워서 아직 안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데 막 혼자 읽고 어려우니까 스트레스 받고 뭔 소리야 효율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습 요령도 기본서 중 오늘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복습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10분간 쉬고 갈게요.